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조직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폐쇄 모형의 조직 모델에 이어서 이제 개방형 조직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개방형이라고 하는 조직 모형이 최근에 와서는 주로 이제 대부분의 이 조직들이 지향하는 조직 모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개방형 조직 모델의 특징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게 왜 개방형 모델, 폐쇄형 모델에서 개방형 모델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폐쇄형 모델과 개방형 모델이라고 하는 조직 구조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때 이 조직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조직 구조의 특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폐쇄형 조직 구조 모델에서 개방형 조직 구조 모델로의 변화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방형 조직 모델이 뭐다, 폐쇄형 조직 모델이 뭐다, 요거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략하게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특히 폐쇄형 조직 모델에서 개방형 조직 모델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 환경에서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의 측면에서 외부와 내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외부의 조직 환경이 변화를 하고, 이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조직 환경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기존의 조직 구조 모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방향은 뭐냐? 결국 폐쇄형 조직 모델에서 개방형 조직 모델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현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방형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쇄형 모델과 개방형 모델을 이제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 외부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면, 외부의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조직이 놓여져 있는 외부적인 조직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의 조직 환경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기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자,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대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결국 조직 구조 측면에서 신속성과 유용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여기 고객 요구의 다양화라고 하는, 조직이 상대하는 커스터머, 고객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조직도 이러한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경쟁력은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급속한 기술 변화 중에서 특히 어떤 기술, 정보 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의 조직 체계 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요소의 변화, 뭐 원가, 품질, 시각,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외부 조직 환경에서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조직 환경들이 새롭게 중요해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조직의 성공 능력 자체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고, 특히 정보 기술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기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업 조직이 상대해야 되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이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치열해지고 경쟁 우위 요소의 변화가 원가나 품질 중심에서 이 시간 경쟁이라고 하는 요런 신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직 환경에 잘 신속하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창의적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조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객 요구의 다양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장 경쟁에서 조직의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지식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정보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위기관리 능력이나 네트워크 관리 능력 이것도 이제 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직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의 기준으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적인 조직, 유연한 조직. 그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수평적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수평적 구조, 계층 구조. 우리가 폐쇄형 모델에서는 폐쇄형 모델의 특징은 위계적인 거였죠.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는 계층 구조가 필요하게 됐고 정보를 조직 내부에서 공유하는 조직 내부에서 그런 시스템. 자, 이게 이제 조직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별도로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공유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어떤 도전감과 긴장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부의 조직 문화에서 이제 필요해진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특성이 요구된다. 즉 외부 조직 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에 따라서 조직이 갖추어야 되는 조직의 특성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내부의 조직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내부의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는 외부의 조직 환경을 살펴봤죠. 여기는 이제 주로 조직 성원들이 중심인 겁니다. 조직의 성원들이 이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위계적인 가치관, 위계 서열 중심의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성원이 조직이라고 하는 집단보다는 조직 성원의 개인주의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같은 얘기가 돼요. 전통적 가치관은 이계 서열과 집단 중심인데 이런 것들을 조직 성원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 그 다음에 관료주의라고 하는 폐쇄형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개성화 시대는 뭐죠? 노동의 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조직이 위계적이고 서열화된 형태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성공 능력도 이제 내부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지면 조직을 전통적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주의화된 조직 성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위계적이고 서열화된 조직 관리가 아니라 민주적인 조직 관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민주적 조직 관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 관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죠? 지속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어 갈 때 조직도 내부적으로 계속 내부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적 조직 관리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참여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직의 핵심적인 성공 능력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도 내부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 민주적 조직에서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의 분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탈집중화.
자, 위계적이고 서열화된 조직에서 결정은 누가 하죠? 임원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권을 분산시켜서 모든 구성원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권한이 분산되니까 각각의 결정 단위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한 방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연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의 분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결정권을 가지고 각각의 단위가 유연한 결정을 자기들 범위 내에서 직접 내리고 환경에 즉각적으로,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라고 하는 거와, 자, 유연한 결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라고 하는 게 조직에서 필요해지는 거고, 다기능화라고 하는 건 뭐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다양한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적 조직 관리에서 나오는 거죠. 권한의 분산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자, 또 계층의 단축이 나왔어요. 수평적 구조.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수평적 구조 중에서도 뭐가 필요하느냐? 스텝이라고 하는 지원 조직을 축소시키고 현장 업무 현업 조직 중심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업 조직이 유연하게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 환경 변화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외부적인 환경 변화 플러스 내부적인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새로운 형태의 조직의 특성을 요구를 하는 거고, 이게 보통 어디에 반영이 돼 있느냐? 개방형 모델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개방형 조직 모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조직 이론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폐쇄형 모델에서 개방형 모델로 변화해 간다. 그랬을 때 개방형 조직 모델이라고 하는 게 갖는 특성이 뭐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 변화의 기존 조직 모형, 이게 바로 폐쇄형 조직 모델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존 조직 모형이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었어도 기존의 조직 모형인 폐쇄형 조직 모형이 제대로 적응을 했으면 개방형 조직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이게 대응이 안 되니까 개방형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폐쇄형 조직 모델에서 다 얘기를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폐쇄형 조직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구조적인 측면과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거시 조직, 이게 미시 조직의 측면에서 살펴본 거예요. 자, 거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구조가 분업의 원칙, 위계 서열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맞다고 그랬죠, 환경 변화에. 그 다음에 분업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화된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능 중심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층화의 원칙은 결국 위계 서열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인 스텝이 분리되어 있는, 이것도 분업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분업에 의해서 서로 간에 상호 견제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느냐? 스텝 조직이 비대화되고 계층이 굉장히, 자, 요 계층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위에 대표이사, 그 다음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계층화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런 뭐가 문제인 거죠? 신속 대응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높은 계층 구조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층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관리 간접 부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죠? 관리직, 이 중에서 차장, 부장, 차장, 과장, 이 밑에 대리, 그 다음에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대리 직원까지는 현업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현업 관리, 요거는 부서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관리 간접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텝이라고 하는 지원 부서가 경영지원실부터 해가지고 비서실, 이런 데가 전체 라인 조직을 통제하면서 권력이 집중화돼요, 스텝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래 걸린다.
자, 여기서부터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얘기하면 과장에게 가야 되고, 과장이 차장에게, 차장이 부장에게, 부장이 본부장에게, 본부장이 이사회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의사결정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기능적으로 조직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부문 간에 높은 장벽이 생겨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있고 영업부가 있으면 총무과와 영업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분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와 영업 또는 영업과 기술 파트가 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다변화되고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빨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에서 빨간 국물 시장에서 이제 고객들이 갑자기 하얀 국물의 라면을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 회사는 하얀 국물의 라면을 못 만들어내면 고객들이 그걸 사지 않겠죠. 고객의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관리 비용이 증가해요. 한 사람을 관리하고, 자, 직원과 대리라고 하는 게 현업을 하고, 과장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차장은 이 사람을 관리하고, 부장은 차장을 관리하고, 본부장은 부장을 관리하고, 이사는 본부장을 관리하고, 조직의 관리 비용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대응력이 둔화되고 부문 간 갈등이 심화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자,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서하고 개발 부서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의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개발 부서는 야,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 이런 방식의 기능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직 구조 측면에서 폐쇄형 조직 모형이 갖는 문제점입니다. 라는 거고,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는 조직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분업과 표준화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규칙 준수의 원칙, 모든 거는 규칙, 이 관료제의 원칙이죠. 직무 명료와 원칙, 위계의 원칙, 능률성 추구 원칙, 속인적 속성 배제, 이것도 뭐죠? 규정에 의한, 자,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정된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된다. 고정된 조직 운영. 이걸 뭐라고 그러죠? 경직돼 있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어떨 때 장점이 있냐? 단순 반복적인 직무나 업무를 수행할 때는 폐쇄형 조직 모델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단순 반복이 아닌 창의적인, 유연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업무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 유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환경 변화에. 그 다음에 연공 중심의 인사. 자, 관료적 통제. 이게 다 관료제의 실질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리더십도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피라미드형인 거잖아요. 위에서 결정한 밑에는 권한이 없이 이거를 실행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 정체.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한에 따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갈수록 이게 좁아지는 거죠. 인사가 정체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내부적으로 학습 능력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겨요. 굳이 나는 단순 반복적이고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만 내가 업무를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만 하면 되지, 새로운 걸 내가 결정 권한도 없고 새로운 걸 내가 시도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안 되고 인사적체, 내 결정권도 없고 내가 자율적으로 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감퇴되고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자아 정체가 결국 소속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의 변화의 폐쇄형 모델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 자, 그래서 나온 게 개방형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방형 모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조직 구조가 있고, 여기 이제 폐쇄형이죠. 이걸로 잘 운영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외부의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죠? 폐쇄형 모델로는 대응이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방형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조직 재설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방형 모델이라고 하는 조직 모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 재설계 또는 조직 설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없던 걸 새로 만들면 조직 설계고 기존에 있던 걸 바꾸면 조직 재설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조직 변화에서 조직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직 설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는 조직의 재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직의 재설계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변화의 대상이 뭐냐,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섯 가지: 전략을 바꾸고, 프로세서를 바꾸고, 조직의 구조를 바꾸고,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꼭지를 다섯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주로 조직 구조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변화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변화의 대상 각각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조직의 변화를 추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네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 개인의 가치, 공생의 가치, 학습의 가치라고 하는 네 가지 변화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전부 다 변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직의 변화 방향이 도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직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변화의 대상으로 삼고, 이 전략에 대해서 고객의 가치, 개인의 가치, 공생의 가치, 학습의 가치라고 하는 걸 적용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고,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고,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걸 적용하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면 조직 변화의 커다란 방향이 요 다섯 개, 이게 영역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략의 변화 방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만 요거를 반영해서 가져오는 거죠. 프로세스의 변화 방향, 조직 구조의 변화 방향, 인적 자원 시스템의 변화 방향, 조직 문화의 변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출이 돼서 지금은 뭘 얘기하느냐? 개방형 모델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조직 설계를 할 때 그 구체적인 영역이 되는 게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조직 설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변화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전략, 프로세서, 조직 구조,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조직 문화라고 하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조직의 어떤 환경,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러면 기업 환경은 요게 이제 기업이라고 보면, 기업의 환경에서 그 기업 조직이 종사하고 있는 경쟁 기업, 경쟁 조직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대상으로 삼는 이 기업이 대상으로 삼는 고객, 수요자, 커스터머의 변화, 이제 수요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이 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을 얘기할 때 생산물을 만들어내니까 생산물과 관련된 그 해당 업종이나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적 변화라고 하는 게 외부 환경, 기업 환경, 외부 환경의 변화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들은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죠. 그리고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의 프로세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이 조직 구조 하에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적 자원 관리 조직 구조를 바꾸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뀌면 새로운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프로세스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되죠? 조직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변화의 대상이 이렇게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변화의 패러다임은 이제 아까 네 가지 축으로 고객 가치, 개인 가치, 공생 가치, 학습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 가치의 축이라고 하는 것도 조직 변화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외부 조직 환경의 변화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인적 가치라고 하는 축에서 이거 이제 조직 성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 내부적인 조직 변화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적인 거고,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 성원들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반영해서 단위 부문, 즉 하나하나의 부서나 팀이라고 하는 조직 단위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 이건 결국 뭐죠? 결정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업, 특히 이제 기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 요구의 다양성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고객 요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고객군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이 각각의 고객군에 맞는 방식으로 조직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생 가치는 내부적인 생산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협력업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직 생태계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직 생태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협력업체, 하청업체, 이런 조직들과 신뢰성 관계를 확보하고 전략적 제휴 또는 경쟁업체와도 공생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자,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역량을 위해서는 조직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즉 조직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얘기되는 소위 말하는 기술 발전, 시장 수요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식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학습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뭐가 가능하느냐? 변화 추구. 이게 이제 변화 관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조직 성원과 조직 성원 개인, 그리고 조직 전체의 지식 역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 역량을 강화시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즉 학습 가치가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게 변화 관리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조직 변화의 패러다임은 개인, 고객, 공생, 학습이라고 하는 4개의 축을 조직 구조의 변화에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조직 구조의 방향은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5가지 전략, 프로세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조직 문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직 구조만을 이제 주로 볼게요. 그러면 조직 구조의 측면에서 조직 변화의 방향은 뭐냐? 자, 전통적 조직은 폐쇄형 모델이죠. 자, 전통적 조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높은 관리 계층과 공식화, 이게 관료제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료제. 수직적 관계, 권한의 집중, 내부 통제, 과부 단위의 기능, 과부제의 기능 단위, 스텝 기능, 권력의 집중, 비대한 관리 간접 부분. 이게 결국은 뭐냐면 크고 거대하고 경직된 고정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이, 그냥 외부 환경은 공장에서 또는 조직이 어떤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소비해주는 시스템에서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뭐냐면, 자, 요 사이에 뭐가 오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의 변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반영하는 미래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와는 다른 모습이어야 되고, 그게 요거와는 상반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높은 관리 계층이 낮은 관리 계층, 이건 뭐죠? 수평적 관리, 수평적 구조. 그 다음에 공식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 권한 부여, 권한 분권. 그 다음에 이 수평적 구조 사이에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분권화 말씀드렸고, 내부 통제가 아니라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수평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거를 하는 것, 협의해서, 그게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과부제라고 하는 기능 단위 시스템을 구조상 팀제 중심의 프로세스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계획과 통제 중심, 스텝의 기능 자체를 계획과 통제 중심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간접 부분을 간소화시키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유연한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왜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느냐? 환경이 급격하게 빨리빨리 변하니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 미래 조직의 형태가 반영된 모형이 뭐냐? 개방형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통적 조직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외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전에는 내 외부의 환경이 고정화돼, 환경 자체가 고정적이었다. 그래서 전통적 조직이 효율적이었는데 이제는 내외부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전통적 조직의 구조로는 더 이상 이렇게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조직 모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미래형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개방형 모델이 새롭게 등장하고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조직 모형 얘기할 때 개방 폐쇄 요거하고 사회적 그다음에 합리적 모형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조직 모형은 폐쇄 합리형 모형에서 개방 사회형 모델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 이 개방 사회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미래형 조직은 이런 거를 지향하고 있다. 자, 지향이라고 하는 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측면에서 이런 내용으로 미래형 조직의 모습을 만들려고 변화시켜 가는 도중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조직이 아직까지는 이런 구조와 이런 조직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지금 도입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폐쇄형 모델과 개방형 모델이라고 하는 두 키워드를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로 인지를 하시고 조직을 파악하실 때,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 갈 때 그 조직의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아, 내가 저기 가면 어떤 식으로 그 안에서 움직여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말로는 이 개방형 모델과 관련된 조직으로의 변화를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은, 자, 이건 아직까지는 이상이고, 현실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더 많은 뭐 언론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이 개방형 조직, 미래형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